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여러분 지금 막 9월 수익률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자, 9월은 과연 누가 우승했을까요? 그 결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종목 수익률입니다.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뉴로핏으로 34.36%. 2위는 최원범 매니저의 로킷헬스케어입니다. 37.57%로 최원범 매니저는 이번 달에도 2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자, 대망의 종목 수익률 1위. 든든한 저 이두박근이 보이나요? 이가람 매니저의 D&D 파마텍으로 48.26%로 이가람 매니저가 종목 수익률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가 9월 종목 수익률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D&D 파마텍 48.26%로 이가람 매니저가 9월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9월 포트폴리오 누가 잘 운용했을까? 누가 1위를 했을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111.16%.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1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백인현 매니저가 1위를 차지했고요. 2위, 막판에 D&D 파마텍으로 상한가를 노려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위의 아성을 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가람 매니저가 87.43%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조기준 매니저가 49.31%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승자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나와주시죠. 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야, 드디어 백인현 매니저가 초대 우승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야, 이제 두 번째 우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에게 여러분 이 9월 수익률 대결 우승 트로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수상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초대 우승을 하고 맞아요. 사실 이제 2등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등을 아쉽게도 많이 했죠. 2등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9월 달부터 1등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제가 이효근 매니저님이랑 타이를 기록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기 때문에 제가 또 연속적으로 우승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수익률 대결 우승을 차지한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5개의 종목이 있네요. 뉴로핏. 자, 아까 이제 종목 우승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34.36%로 최고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인투셀 가장 먼저 편입했던 종목인데 26.85%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뉴로핏이 2개나 있죠? 거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왔던 뉴로핏이 또 22.57%. 사실 뉴로핏만 합쳐도 57% 수익률이 거의 나온다고 말씀드릴게요. 프로티나도 20.17%, STI까지 16%대 기록하면서 백인현 매니저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승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할 건 해야죠. 네. 바로 이 완장, 이효근 매니저의 팔뚝에 있었던 이 완장, 지금 백인현 매니저의 팔뚝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3월 달에 한번 차보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오랜만에 외시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 1위 완장을 오랜만에 가지고 온 백인현 매니저님입니다. 무겁나요? 가볍나요? 완전히 무게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네, 제 옷처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완장 다시는 놓지 않으시길 네, 안 놓치겠습니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호상박 시상식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용호상박 10월 수익률 대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라. 조기준 매니저. 주도주 매매의 정석, 백인현 매니저. 답은 시장에 있다. 이가람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화면을 보니까 이제 보면은 강성호 앵커님은 저기 유럽 신혼여행 가신 것 같은데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뭐 진짜 현재 보는 것처럼 네,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서운한 게 뭐냐면 트로피를 양쪽에서 지금 하나씩 들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이제 너무 허전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두 개를 제가 이렇게 했던 적도 너무 오래전 얘기라 아쉽지만은 오늘 두 분이 번쩍거리는 트로피를 들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수익률 1등, 종목 1등.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D&D 파마텍으로 이제 거의 50%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네. 소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제가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 크게 많이 올라줘서 너무 다행이었고,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디디 파마텍 가지고 수익을 냈다라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들의 계좌가 올라가는데 제가 또 이바지한 점이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디디 파마텍은 아마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돌아오는 10월달, 새롭게 시작하는 10월달에도 또 제2의 D&D 파마텍을 좀 잘 잡아내가지고 이번 달에도 한번 좋은 수익률을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또 포트 수익률 1위가 또 계시잖아요. 저희 또 백의점 매니저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사실 지난 3월 달에 한번 1등을 하고 화목팀으로 제가 일단 옮겨가면서 굉장히 좀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화목팀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조금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또 성과로 잘 나와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이제 바이오 반도체 로봇 위주로만 포트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전략에 잘 적중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제가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10월 달에도 제가 한번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까지는 제가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9월 달 제가 두 개 다 종목과 그다음에 포트 수익률이 다 1등이었는데 이거를 기운을 양쪽에다 뺏긴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9월 달도 1등 하시고 종목 수익률 1등, 포트 1등, 그다음에 종목 1등 하시겠습니까? 두 분 또 이렇게 10월 달은 그냥 제가 처음부터 아예 치고 나가겠습니다. 연휴 기간도 좀 길고 해가지고 제가 굳이 1등 자리를 뭐 초반에 양보하지는 않고 처음부터 치고 나가면서 1등, 2등 또 3등 이렇게 합니다. 먼저 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에는 역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9월 24일까지는 좋았는데 시장이 조금 꺾일 때 제가 포트 아웃을 안 하면서 수익률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0월 달에도 각자 1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프리토크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방산주 랠리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2022년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2023년에 일어났던 2년이 지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3년이 다 넘어갔거든요. 이제 4년째를 내년 2월까지 가면 4년인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또다시 이제 겨울이 오는데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지정학생 리스크가 빨리 끝나주는 게 뭐 증시도 더 좋을 거고 경제도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지금 뭐 푸틴의 성향상 봤을 때 러시아 쪽은 사실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다 보니까 자꾸 트럼프가 여러 가지 협박을 좀 많이 합니다만 지금 푸틴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상태 속에서 지금 독일 증시 안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라인메탈 같은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국방 관련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지정학생 리스크 이외에도 이미 미국 쪽도 지금 어제 같은 날도 지금 미사일 관련해서 더 생산을 할 것처럼 발언이 나타났고 유럽 내에서는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4분기부터 또다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쌓이고 있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을 또 다시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방산 쪽을 다시 한 번 더 보려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방산 종목들은 사실 올해 좀 많이 올라왔고 약간 종목 돌면서 올라온 모습도 좀 있겠지만 이제 10월 달에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서는 다시 한번 이제 봐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를 보고 계시는 백의점 매니저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일단 뭐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뚜러지를 한번 봤었는데 역시 이제 방산 쪽에 조금 워낙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은 조선 방산 원자력 모두 이제 세 가지 섹터 마찬가지인데 이들 섹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순환매는 돌 수 있겠지만 그 섹터의 이제 강도가 지속성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지수가 오르면 다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오르겠죠. 하지만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섹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 원자력, 조선 다 좋긴 하지만 그쪽이 포트폴리오의 메인 섹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업사이드가 좀 많이 열려 있는 섹터가 내년까지 업황이 좋을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부각되는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엔비디아도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바이오, 로봇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야 되지만 대신 뭐 방산이나 조선 그리고 원자력 쪽이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을 뭐 허용하는 무기를 허용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방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과거에도 이런 단발성 이벤트가 있을 때는 단기적인 이벤트에 거의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굳이 방산주를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방산주가 원일 사실 다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LIG 넥슨이나 항공우주나 이런 것들을 안 간 상태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올라간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5주 신고가 110만을 갖고 그래서 이 종목만 조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지금 현재 이 주식을 45%나 샀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건데 저는 지금 현재 전쟁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쟁 관련주를 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뭐 전쟁 관련주 열심히 추천하시나요? 저는 근데 사실 전쟁 관련주는 하긴 하는데 MNC 솔루션이나 뭐 이런 종목을 이제 추천하긴 하는데 하나 에어로는 진짜 못 사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 에어로를 오늘 아침에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미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없는 분들까지 한번 더 사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매수 나갔던 종목이었었고 그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전쟁 관련해서 약간 리스크가 생기면 당연히 안 되지만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확장성도 있고 지금 사우디에 대한 동향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방사청장도 사우디에 갔다 왔고 하나 에어로와 관련된 하나 그룹사에 있는 김동완과 자체도 지금 다 사우디에 갔다가 오고 있거든요. 결국 사우디 쪽에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동 쪽에서의 발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유럽 쪽에서의 발주랑만 보고 있지만 지난번에 이제 그 유럽 쪽에서 컨퍼런스 콜 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 쪽에서 말하기를 지금 유럽 그 이상으로 중동에서 아마 수주가 나올 것 같다라는 포인트 이미 생겨져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분기 안에 결국 이제 남아있는 10월, 11월 2월 사이에 아마 3개월 안에 사우디발 수주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데 이게 1, 2조 원대가 아니고 알려진 거로는 10조 원대가 돼요. 그러면 지금 수십조 원대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에서도 아마 롱펀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럼 결국 하나 에어로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현대로템은 4분기 안에 이시트에서 이제 캐스 전차에 대한 기대감은 또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하나 에어로와 현대로템이 또 치고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현대로템 자체 안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은 현대로템이 증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럴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수주에 대한 내용이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고 잔고 자체에 정확하게 명시하기가 어려운 게 방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를 얻기는 어려운 건데 이런 외국인 롱펀드나 유럽에 대한 동향을 본다거나 아니면 기자재 업체들의 증설 동향을 봤을 때는 이 방산에 대한 주가 추이나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단기에 끝날 모멘텀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순환매적 관점에서 그래도 방사 한두 개 정도는 들고 있어야 나중에 소외감이 안 되기 때문에 포트를 걸고 봤을 때 물론 방산의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인 거고요. 뭐 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핵심 업종군이 주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옆에 사이드로는 그래도 조선이나 원전이나 방산 같은 것들은 최소한 두세 종목 정도는 좀 가지고 있으셔야 좀 소외감은 덜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탑픽 종목을 두 종목만 뽑는다면 어떤 종목을 꼽으시나요? 저는 하나 에어로가 현대로템 보고 있습니다. 아, 두 개 이제 전쟁 관련주로 해서. 그러면 백인현님은 어떤 종목? 네, 사실 저는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은 만약 굳이 한다라면 저도 이제 평화주의라서 약간 비평화주의인 이가람 매니저님처럼 방산주를 주력을 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한다라면 이제 풍산 같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풍산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다른 분들은 지금 방산 관련 종목들 뭐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조선도 이제 조선 대형주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 종목들이 있을 텐데 방산도 지금 들어갔을 때는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형주를 매수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제 조금 방산에서도 중소형주들도 많잖아요. 그쪽을 매수하는 게 오히려 좀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그 탑픽을 뽑는다면은 이제 LIG 넥슨이랑 항공우주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전투기를 판매를 할 거고 갖고 이번에 전쟁 보면은
드론과 더불어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탱크보다는 방공망, 그래서 유도무기 관련해서 LRG 넥스원이 이제 더 많이 실적이 나올 거다 생각이 드는데, 희한하게 이제 많이 가는 건 아까 하나 에어로랑 뭐 현대 로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기자재 쪽에서는 MNC 솔루션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 조금만 조정받으면 살라고 그러는데 조정 없이 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제가 이 상장하자마자 너무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매매하고 그다음부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지금 제가 LRG 넥스나 항공우주는 한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MNC 솔루션 한번 조정이 나오면 사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뭐 탑픽 종목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풍산, 아, 이제 풍산. 조금 풍산이라 생각하고, 이가람 매니저님 또 뭐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방산도 이제 중소형으로 보시는 게 더 저는 기본적으로 방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큰 점호대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자재 같은 경우는 조선주처럼 이제 방산주가 다 치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가 되는 모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뭔가 본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순환매가 도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프리토크를 마감하고요. 다음은 우리 용호상방의 명예의 전당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호상박 명예의 전당 종목 수익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조기준 매니저의 코나 아이를 시작으로 5월 백인현 매니저의 로보티즈, 2달 연속으로 갔죠. 대명에너지까지 있었습니다. 7월 강시환 매니저의 산일전기, 8월은 조기준 매니저의 IP밀리스C 35% 수익을 기록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자, 바로 9월 이가람 매니저가 D&D 파마텍으로 48.26%, 와,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명예의 전당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대 우승자 백인현 매니저였죠. 25.17%로 우승을 했었고, 그 다음 달은 강시환 매니저, 그리고 이호근 매니저가 연 3번이나 우승을 하면서 119%, 123%, 57.38%를 우승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도 35.85% 7월 우승을 했고요. 바로 9월 백인현 매니저가 111.16%로 9월 포트폴리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백인현 매니저도 한 달만 더 우승하면 이호근 매니저와 타이 기록을 갖게 됩니다. 일단 이제 제가 명예의 전당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보니까 조금 감개무량한데, 제가 이제 2번 이제 우승을 했지만 사실 마지막에 역전당한 게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께서 마지막에 역전하시면서 둘 다 이제 100% 수익률이 넘었는데 제가 2등하고 이호근 매니저님이 1등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달은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금 종목 수익률이 지금 저희 새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 중에서 종목 수익률이 D&D 파마텍이 좀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까 유튜브 채팅창을 보더라도 D&D 파마텍 강사다는 얘기가 워낙 많더라고요. D&D 파마텍 향후의 전략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한번 D&D 파마텍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뭐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었었고, 다행히 운 좋게도 이제 재료가 떠주면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매도했던 위치가 239,000원이기 때문에 완전 최고가에다 매도해놨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맥 097에 대한 데이터가 떠주면서 아침부터 갭상승 출발을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일정상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결국 8% 가치만큼 이제 수렴해서 주가가 저는 조금 더 올라가서 결국은 고점을 넘길 걸로 봅니다만, 속도의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급하게 왔다라고 한다면 D&D 파마텍이 이제는 일정상 봤을 때 급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급한 이벤트가 이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이벤트는 다다음 달 11월 달에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부터 조금 차분히 보실 분들은 좀 더 D&D 파마텍이 눌릴 때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아마 20만 원대 아래 한 19만 원 초반대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D&D 파마텍은 눌릴 때마다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 지금 D&D 파마텍이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서 그 메세라가 이제 화이자에 인수되면서 이제 조금 부각 더 되었던 맞아요. 건데, 사실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천당 제약도 있겠고 일동제약도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적으로 맞아요. 좀 부각되고 있는데, 그 세 종목 중에서도 D&D 파마텍이 탑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올릭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탑픽은 디니파마텍인 건가? 결국 이제 비파마와 얼만큼의 관계성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라이센스 안만 해왔다면, 지금 이제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했다는 거, 메세라를 인수할 때 결국은 그냥 주사제만 좋아했다면, 결국은 주사제만 라이센스하고서 받아가면 그만인 건데, 메세라를 인수했다는 거는 결국은 전체 파이프라인 좋다는 것이고, 결국 이제 경구용 체제까지 가겠다는 거라서, 결국은 디니파마텍의 파이프라인과 연결성이 되는 거라, 그만큼 다른 기업들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디니파마 자체가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라서 이거 말고도 매출제까지 같이 있는 디니파마텍이 아마 퍼포먼스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는 디니파마텍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또 새롭게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방산 종목 제가 갖고 나왔고요. 방산 종목인데 대형주가 아니라 약간 이제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퍼포먼스가 나타날 수 있는 좀 그 안에 있는 중소형 단의 종목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종목명은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새롭게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이라는 종목은 일반 방산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드론과도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로봇과도 연관성이 있고, 기대 탐지도 있고 한 건데, 가장 특화되는 건 사실은 잠수함 쪽에도 특화가 되어져 있다라고도 합니다. 국내에 유일할 정도로 지금 잠수함과 관련된 특화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잠수함 쪽에도 가장 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됐고, 오늘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왔다 갔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잠수함 쪽에 대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퍼스텍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2장이 있어서 2장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작지만 큰 기업으로 가고 있다. 결국 지금 드론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뢰 제거를 하는 것도 있고 유도탄 쪽도 있고 굉장히 많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작년도 이후에 수주가 올라온 거 제가 준비해봤는데 수주 공시를 제가 준비한 폴을 보게 되면 대한항공도 있고요. 대한항공 쪽에다가는 이제 무인 항공기 관련된 게 있고, LNS1 쪽에다가는 이제 SA, MSM 1차 물량이 나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천궁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로한테 얼마 전에 폭발물을 탐지하는 제거 로봇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구성품을 계약을 했다. 결국 이제 하나 에로스페이스가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안에다가 구성품을 납품하는 그런 계약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만큼 지금 국내 방산 기업들과도 굉장히 밀접함이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결국 방산 기업이 커질 만큼 퍼스텍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전략도 말씀 들어볼 텐데요. 이 정도도 다른 방산주 올라가듯이 지금 1년 내내 우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달부터 해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항상 61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내려만 오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엔 다시 한 번 더 61선에서 닿았고 2거래일째 양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3거래일째 굉장히 많이 다운났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오늘 이제 이슈 나타나면서 방산주 올라갈 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주봉과 외모 보게 되면 항상 막히는 위치가 5,000원대가 물량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뚫기 시작한다가 되면 이제 위로 더 모멘텀이 열리는 구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5,000원과 5,500원 사이에서 박스권에 대한 등락이 나타날 거라서 저는 일단 퍼스텍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 단기적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리는 관점에서 볼 텐데요. 매수가로는 4,520원부터 내일 시초가까지를 매수 밴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전고점 라인대 근처인 5,150원, 손절가로는 4,2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메이저 수급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뭐 기관통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21선 올라타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좋긴 좋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방산 관련 종목들은 사실 제가 오늘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허용하겠다, 이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말이 잘 바뀌는 사람이라 이러다가 맞아요.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우리는 친구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에, 이렇게 말이 바뀌어버리면 퍼스텍 같은 방산 관련 종목들도 오히려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방산 같은 경우 사실 트럼프의 입이랑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저 트럼프가 어제 한 말은 저도 안 믿거든요. 트럼프는 신뢰도가 저한테는 빵이기 때문에 트럼프 아예 안 믿는 사람이고 대신에 이제 유럽 쪽을 저는 보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지금 결국 독일 의회에서도 이제 예산 승인이 나와줬고 그냥 유럽 내에서 GDP 대비 5% 이상 방산 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스웨덴도 그렇고 대부분 다 방산에 대해서 방입이 다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는 라인메타도 지금 물량 자체가 나올 걸로 알려지기 때문에 유럽 내 종목들 차트를 보게 되면 라인메타 신고가에 올라와 있고 대부분 종목이 다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로켓마틴은 덜 가고 있지만 RTX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다 신고가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랑 상관없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결국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봤을 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발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은 사실은 유럽도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우디발에 대한 수주 공시, 그 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 대한 케이스 전차에 대한 이제 수주 공시가 4분기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아마 유럽 쪽을 보면서 방산 종목들은 이제 알아서 추세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 종목을 보면은 퍼스텍 관련해서 이제 정말 외국인들이 13%까지 샀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샀다가 조금 이제 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실적은 2천억밖에 안 되는 또 아주 소형주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2천억 매출에다가 뭐 영업이익이 이제 50억 정도, 100억이 아직 안 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전쟁 관련해서 장비 중에 통신 장비라든가 뭐 통제 장비, 유도무기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사트 모양을 보면 톱니처럼 올라가던데 저는 MNC 솔루션이 이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식도 MNC 솔루션처럼 그렇게 시총을 5천억까지 뭐 이렇게 1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M&A 솔루션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사실 퍼스텍보다도 M&A 솔루션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지금 고점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나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어서 그 약간 변동성이 더 나타날 수 있는 퍼스텍을 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A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그 종목이 IPO를 할 당시에는 결국 비교 그룹, 유사 기업 안에서도 넥스원도 있었지만 퍼스텍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사 기업이 들어갈 정도로 퍼스텍도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못 가 있고 한 것뿐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약간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있고 잠수함에 대한 모멘텀과 드론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거기다가 잘하면 또 MRO까지도 약간 또 모멘텀이 같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이 약간 사고 있다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전고점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이 아마 내일까지 올라간다고 친다면 퍼스텍은 내일 모레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단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제 옆에 계신 조규진 매니저께서는 보니까 저번 종목 중에서 GFC 생명과학이었나요? 그 종목에 또 오늘 올라갔어요. 걔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항상 보시면 추천 종목들이 그때 못 가면 다음 달에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엔 다음 달에 안 넘어갔지만 저희 기준상 이제 포함이 안 되는 날 오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번 리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BF 생명과학이 이제 꼭 이제 포트 대결 끝나면 한 종목에 한 두세 종목은 꼭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GF 생명과학인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점 식물유래 엑소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4세대 스킨 부스터 이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 여기가 중국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엑소점 두킵헤어 스킨 부스터 뭐 이제 엑소 스칼프라고 이제 허가가 났어요. 위생 허가가 났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하이드로젤 마스크 관련해서도 브라질 보건당국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회사인데 상장 후 이제 6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그때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저점을 찍고 이제 이 2만 원대 횡보를 하다가 이제 2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관들이 이제 기타 보임 팔자가 끝나면서 다른 이제 뭐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4%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주 매수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서울대 약대와
회사와 더불어 이제 피부 면역 질환 관련해서 서로 업무 협약 MOU도 체결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리쥬란이라든가 뭐 리투오 관련해서 LNC 바이오의 주목을 받지만은 이제 엑소존 관련해서 GF 생명과학도 곧 그런 주목을 받지 않을까. 대부분 이제 OEM으로 해서 한국 콜마랑 한국 코스맥스에다 납품하면서 이거를 뭐 로레알이라든지 뭐 글로벌 기업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창상 피부제까지 아우르는 GF 생명과학이니까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요. 뭐 2만 원대 후반, 3만 원에 알아도 2만 5천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이제 이번 달에는 제가 아쉽게 3위를 맞췄지만은 9월 중순까지 1위를 달리다가 마지막 스퍼트를 못했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새 종목부터 열심히 해서 이제 한번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트로피를 이쪽으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저번 달에도 또 이제 끝나고 이 종목도 오늘도 시세 호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JPI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종목이 이제 그날도 올라갔지만 오늘도 지금 현재 25,000원까지 올랐다가 밀린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엑스레이 관련해서 영상 토스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엑스레이 그리드 글로벌 점유율 40%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GE라든가 지멘스라든가 필립스, 캐논, 삼성 뭐 이런 탑티어 기업에다가 대부분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차세대 의료기기 뭐 관련해서도 그렇고 PPT 본다면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게 업력이 1980년부터 45년 됐습니다. 굉장히 업력을 오랜 엑스레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드 1위를 차지했고 전체 매출의 80%가 해외 수출인데 최대 이제 미래 CT 관련해서 2D, 3D 관련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새로운 이제 영상 의료기기를 개발했는데 기본적으로 영상 의료기기 관련해서 대학병원은 이제 3억에서 4억 정도 고가 장비인데 중소병원은 3, 4억 투자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1억대의 새로운 장비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새로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지금 현재 상장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지금 계속 윗골을 달면서 올랐다 내렸다가 하고 있는데 유통 지수가 15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200만 주, 300만 주가 거래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종목 이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 이제 제가 21,500원부터 시초가까지 낮은 가격에 혹시라도 조정받으면 시초가까지 매수하시고요. 오늘 25,000원까지 올랐지만은 목표가는 26,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 1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종목 같은 경우 저 차트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차트가 차곡차곡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 기업이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데 최근 이제 우리 국내 원달러율이 1,400원 위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제 원달러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가 그 실적 퍼포먼스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질 것 같은데 얼마만큼 좋아질지. 지금 현재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이제 올해 예상하게 이제 470억에 70억 정도, 15% 정도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1,400원 넘어선다면 20%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500억대에서 1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매도도 끝나면서 이제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약간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자꾸 올라가기만 하면 윗골되고 자꾸 내려오거든요. 약간 물량 부담이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번에는 윗골되지 않고 과연 버틸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 주식의 총 주식 수가 500만 주입니다. 근데 이제 500만 주인데 엊그제도 500만 주 거래, 480만 주 거래됐는데 유통 주식 수가 현재 150만 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리는 게 이제 150만 주가 언제 풀리냐면은 11월 20일 내년에서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월 달에도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계속 올랐다가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핸들링하면서 매집하고 있구나, 종목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 나왔고 거래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이상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타도 나올 것 같고요. 뭐 제가 보기 11월 말까지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50만 주씩 풀립니다. 한꺼번에 풀리는 게 아니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에서 한 업체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들고 있으면 서로 팔 텐데 YJA라는 펀드가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주씩 계속 순차적으로 11월 말, 12월 말, 뭐 내년 1월까지 풀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기준 매니저님까지 지금 종목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9월 달에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D&D 파마텍으로 1등 하셨고 또 제가 일단 종합 수익률 1등을 기록했는데 수익률 정확만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D&D 파마텍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48%로 1등을 기록하셨고요. 그리고 최원범 매니저님께서 로키텔스케어로 37%, 또 제가 유로핏으로 34%,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111%로 제가 1등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D&D 파마텍이 워낙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87.43%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께서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는데 49.31%로 우리 화목팀이 좀 싹쓸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우리 화목팀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 이번 달 10월 달에도 조금 한번 제대로 한번 힘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조기준 매니저님께서는 뭐 10월 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10월달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략은 제가 보는 현금을 좀 늘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이 지금 조정이, 그러니까 뭐 가지만한 횡보 장세인데 그렇다고 해서 쉬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10월달 종목과 더불어 이제 리뷰 종목 어떤 걸 가지고 오셨는지 백인영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리뷰 종목은 제2의 리가키움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종목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오름 테라퓨틱은 제가 넥스트 리가케인 바이오 중에서 뭐 인투셀이랑 오름 테라퓨틱 두 종목을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뭐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지수 타면서 조정을 받았던 거라 오름 테라퓨틱 조정은 괜찮았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지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선이 무너진다라면 3만원 부근에서 뭐 다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 비중 그대로 끌고 가시면서 조금 추세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10월달 첫 종목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달 1등 하면서 10월달 첫 종목을 뭘 가지고 올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종목은 반도체가 가장 먼저 첫 타자로 가지고 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DI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D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들은 뭐 YC랑 테크윙이랑 유니테스트 등 여러 이제 반도체 테스트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보니까 DI가 올해 1분기랑 2분기 실적이 그나마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안정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장 먼저 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22억 원 나오면서 전 분기 대비 23% 올라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 대부분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겠지만 바로 직전 분기에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직전 분기 대비로도 20% 이상의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HBM3E 12단까지 지금 올해 1분기부터 매출이 반영되면서 1분기, 2분기 매출이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HBM3 관련해서도 지금 테스트 공급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HBM4 관련해서도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 지금 실적 추세는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회사 이슈도 있고 그리고 개별 기준으로도 지금 DI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고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HBM용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테스트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갈 경우에는 충분히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실적
뿐만 아니라 주가 퍼포먼스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볼 텐데요. 지금 DI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안정적으로 안착하면서 주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테스트 업체들 뭐 YC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엄청 좋았는데 아직까지 못 올랐던 반도체 테스트 장비입니다. 그래서 DI는 지금 구간에서 편하게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석 연휴 앞두고 변동성을 고려해서 DI는 매수가는 14,900원에서 내일 시초가 밴드 사이에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300원 일단 짧게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DI가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본업이 아니고 자회사 영업이익이더라고요. 이제 100억 정도. 그래서 크게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버닌 테스트 장비부터 해서 웨이퍼, 그다음에 패키징, 그다음 모듈화 했을 때 이제 장비들이 다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다 후공정 관련해서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YC와 이제 테크윙, 그러니까 삼성과 이제 뭐 하이닉스를 납품하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DI만의 장점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DI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관련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그 실적 퍼포먼스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웨이퍼 단계에서 검사하는 메모리 웨이퍼 이제 검사 장비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패키지 검사 장비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버닝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고온과 고전압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 칩이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지 그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이제 버닝 테스트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이제 전공정과 이제 버닝 테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테스트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SK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4를 굉장히 잘 만든다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과거 이제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 통과를 못했던 이유가 HBM3E 12단 단계에서 콜 테스트 통과 못했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수율이었고요. 두 번째가 발열 이슈였는데 HBM4 같은 경우에는 수율과 발열을 다 잡았다라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DI가 삼성전자가 HBM4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라면 뭐 DI의 자회사가 HBM4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SK 쪽만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결국 SK하이닉스가 DI의 자회사인 프론티어랑 계약했던 것도 이번에는 어드밴티스트가 캐파가 너무 부족하면서 검사 테스트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YC가 선택을 받고 그다음에 SK 쪽 같은 DI의 자회사 선택받으면서 장비가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작년까지는 그래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년부터 나타나게 될 HBM4 검사 장비에서는 국내에서도 경쟁사가 나타났고 그 경쟁사가 사실 이번에 SK 거에 대한 HBM4 테스트 장비는 퀄텀과 먼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과 같이 독점 상태의 점유율 자체가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자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일단 뭐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특정 이제 뭐 유닛 테스트라든지 특정 단일 벤더를 통해서 테스트 장비를 공급받는 것보다는 DI가 여태까지 HBM3E 12단에서는 메인이었거든요. 두 가지 이제 주요 업체들한테 공급받는 게 아무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저렴할 것 같고 일단 DI가 SK하이닉스 향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향 이제 HBM4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장비가 추가적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DI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저희 매니저님 분들께서 좋은 종목 가지고 왔는데 종목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이제 저희가 다 모든 이슈를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이슈거리들, 더구나 또 오늘 우리가 전달하지 못했던 또 좋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는데요. 우리 또 1등 하신 백희점 매니저님은 원장도 되고 있고,
트로피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네. 두 분 다 네. 같이 들으시죠. 저는 들게 되면 이렇게 제가 다 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또 이제 백이점 매니저께서 요즘은 그 새로운 공간에서도 종목에 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던데 네. 어디가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월, 화, 수, 목, 금 오후 3시 40분에 장 마감 이후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유튜브에서 3시 40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 진행하면서 또 무료 공개 방송 추천주도 드렸는데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랑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놨으니까 보시고 내일 무료 방송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후 3시 40분에 진행을 할 텐데 내일 무료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추석 연휴 전에 최근에 수급이 좀 이탈하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 받았을 때 반드시 매수해야 될 종목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3시 40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위 기념으로 제가 뭐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뭐 내일 또 좋은 종목 드리겠지만 제가 뭐 성우 아나운서가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 뭐 제가 1위 기념으로 뭐 치킨 이벤트라든지 뭐 또 추가적인 이벤트 한번 진행을 할 테니까 제가 또 다음 주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일단 조기준 매니저님께서도 지금 이번에 칼을 갈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내일 이따가 무방에서 어떤 내용으로 소개하실 건가요? 사실 제가 이제 수익률이나 종목 1등을 못했지만은 제 마음속은 9월달 너무 행복한 한 달이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했던 이제 로키드 헬스케어 제가 7월달에 업체 탐방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고 실리콘2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 이제 제가 추천하고 나서 90% 넘는 94%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드 헬스케어가 과연 100%를 넘을지 얼마나 갈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9시 3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9시 반부터 진행할 거고요. 전 이제 명절 이후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종목들, 결국 이제 내일부터 매수를 해놔야 남들보다 선점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의 주제는 이제 10월 달에 오기 전에 우리가 선점해놓고 봐야 될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이가매절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또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이슈거리들은 저희들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의 용어 상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